네, 지금 스튜디오에 박상진 변호사님, 법조팀 이준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제 기각된 체포 적부심 또 앞으로의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자, 이준희 기자 먼저 네. 어제 체포 적부심 기각 배경을 먼저 좀 짚어볼까요? 네, 이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적부심을 신청을 했었죠. 네. 그 윤 대통령이 그 서울구치소로 이동하는 그 순간에 윤 대통령 측에서 체포 적부심을 서울 서부지법이 아니라 서울중앙지법에 청구를 했기 때문에 예. 당시 좀 이례적이라고 이런 평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체포 적부심이 좀 관심을 모았던 이유가 사실은 체포 적부심은 피의자 본인이 출석을 해야 절차가 개시된다고 돼 있긴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신문 시간이 원래 어제 오후 5시였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그러면 직접 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취재진도 상당히 긴장을 하고 그 중계차들도 막 대비를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진 않았죠. 그래서 오후 5시에 신문이 시작이 돼서 한 2시간여 신문이 진행된 다음 네.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릴 것이냐. 이거는 또 그 서울 서부지법에서 한 일을 중앙지법에서 그 체포영장이 적법했느냐를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오래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전망도 있었고 아니면 이거는 해보나 마나다. 그래서 오히려 그 시간이 자정전에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전망이 있었는데 네. 결국은 생각보다는 시간이 별로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 4시간 정도. 그러니까 심사가 끝난 뒤 한 3시간여 지난 뒤 오후 11시, 그러니까 어젯밤 11시쯤에 결과가 나왔는데 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사건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된다. 이렇게 짤막한 그 사유를 내놨는데 예.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계속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했던 것은 공수처는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다. 그리고 공수처가 청구한 서울 서부지법은 이 사건에 관할 법원이 아니다. 이런 주장이었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용산, 그러니까 한남동 관저가 있는 용산이 서울 서부지법 관할이기 때문에 뭐 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서부지법에서도 체포영장 2번 그 청구를 했었는데 판사가 달랐거든요. 2명의 영장 전담 판사가 모두 문제가 없다고 했고요. 그리고 윤 대통령 측에서 이의 신청을 제기했었는데 그것을 판단한 서울 서부지법의 또 다른 판사도 문제가 없다고 했어요. 예. 거기다가 대법원 법원행정처장도 국회에 나와서 이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 이랬음에도 또 서울중앙지법의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했던 건데 그것마저도 이제 이유가 없다고 나온 거죠. 예, 변호사님 들으신 것처럼 이제 서부지법이 발부한 영장도 무효라고 지금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단 말이에요. 윤 대통령 측에서. 하지만 중앙지법 역시 윤 대통령 측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이번 판단의 의미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예, 말씀하신 대로 법원에서는 뭐 이유가 없기 때문에 기각했다고 간단하게 밝혔기 때문에 그 정확한 뭐 근거는 파악하기는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체포 적부심이라는 게 수사기관의 체포에 위법 또는 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입니다. 예, 결국에는 이제 위법한 체포라는 것은 어떤 절차에 문제가 있었는지 어떤 사유가 없었는데 뭐 청구를 했는지 등을 밝히는 것이고 또 예. 부당한 체포라는 것은 이후의 사정 변경으로 체포 필요성이, 그러니까 체포 계속성이 의미가 있는가 이런 것들을 심사하는 제도인데 그 양자에서 그러니까 체포의 사유가 있고 또 체포 절차에 법적인 문제성이 없었고 그 이후에 체포 필요성도 계속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관할 법원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의를 제기해 왔었는데 이번 기각 결정으로 인해서 윤 대통령 쪽에서 좀 힘을 잃었다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중앙지법에서 뭐 그 부분에 대한 언급이 없었던 것은 그걸 이유로 체포의 부당 또는 위법성을 인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예. 힘을 잃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좀 궁금한 부분이 체포 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도 혹시나 계속해서 지금 뭐 불복을 해왔기 때문에 이 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도 뭐 불복하거나 대응할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체포 적부심 결과에 대해서는 항고할 수 없기 때문에 예. 이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불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더 이상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예. 말씀이신 거죠. 이제 체포 적부심을 지나서 앞으로 이제 수사 방향에 대해서 좀 짚어보면 체포 적부심 심리가 진행되는 또 시간이 또 많이 걸렸습니다. 수사 기록도 뭐 넘어갔다가 다시 공수처에 네. 왔고 이런 시간들이 체포 시한이 일반적으로 48시간인데 반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체포영장은 집행이 된 그 순간부터 48시간 동안, 그러니까 한마디로 유효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게 예. 48시간 내에 이제 구속영장을 결정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체포적부심이 진행되는 시간, 근데 정확히는 법원에 수사기관의 자료가 넘어간 다음에 다시 반환되기까지 이렇게 법에 규정하고 있는데 이 시간 동안
체포영장 그 시한 48시간이 한마디로 멈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공수처에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한 시간이 2시 3분입니다. 2시 3분. 네, 그리고 어제 적부심 심사가 끝난 다음에 결과가 나온 다음에 다시 법원이 공수처에 그 서류를 반환한 시간이 오늘 새벽 00시 35분이에요. 예. 그러니까 14시부터 24시 그러니까 한 10시간 정도 그 시간이 멈추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원래 48시간이었던 이 체포영장 이 기간이 이번의 경우는 58시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에 체포영장 시한이 이제 도래가 되는 거였는데 예. 10시간이 추가되니까 오늘 밤 10시 33분까지 그 기간이 연장이 된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원래는 오늘 오전 10시 33분까지 구속영장 청구할지 말지를 결정을 했어야 됐어요. 네네. 그런데 그렇게 치면 지금 뭐 1시간도 안 남은 거였죠. 그렇죠. 그런데 이 시간이 늘어나는 바람에 오늘 밤 10시까지는 어쨌든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말지에 걸릴 그 시간을 좀 번게 됐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체포 적부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체포 시한이 오늘 밤 10시 33분까지로 연장이 된 상황이고 이제 구속영장의 시간이 다가온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계속해서 조사에 임하지 않고 있어요. 어제도 그렇고. 네. 오늘은 어떨까요? 조사할까요? 조사에 네. 응할까요? 저희가 조금 전에 그 석동현 그 변호사한테 물어봤더니 일단 오늘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발표를 오늘도요?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그 체포 적부심 기각에 대해서 뭐 공식적으로 기자단을 통해 어떤 공지를 하지는 않았거든요. 예. 다만 윤곽분 변호사가 뭐 일부 언론에 밝힌 게 있고 또 석동현 변호사의 경우는 자신의 SNS를 통해서 오늘 새벽에 글을 남겼어요. 그러니까 법원의 판단은 존중한다. 그런데 여전히 이제 공수처는 뭐 이런 불법성을 내포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고 그 판단이 아쉽다. 그런데 오늘 또 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어쨌든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해보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예. 왜냐하면 그동안의 공수처의 그 불법성, 그러니까 공수처는 내란죄를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거부하다가 그럼 이번에 그래서 그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체포적부심까지 신청을 한 거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기각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는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이런 어제 자기들이 얘기했던 적법한 법원이라고 했던 중앙지법의 판단이 나왔는데도 오늘 또다시 오늘 원래 오전 10시로 그 조사에 나오라고 그렇죠. 그 공수처에서 통보를 했는데 예. 그걸 안 나오겠다고 했고 그렇게 치면 지금 오늘 오후 10시 그러니까 이 체포영장 시한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과연 공수처에서 그 시간까지 다 기다렸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냐 아니면 어차피 지금 윤 대통령 측은 확실한 입장을 얘기한 거잖아요. 예. 우리는 뭐 조사에 안 나가겠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도 심지어 이름조차 얘기 안 할 정도로 자기 할 얘기만 하고 아무 얘기도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치면 굳이 공수처에서 예. 더 조사를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판단을 하게 된다면 구속영장 청구 시간이 생각보다 빨라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전은 지금 한 3시간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어쨌든 이른 오후쯤에는 구속영장을 칠 가능성도 있지 않느냐 더 이런 빨리, 얘기가 나오고 오후중에. 있습니다. 예. 변호사님 지금 첫째 날에요. 윤 대통령이 진술 거부권을 계속해서 행사하고 있었고 어제도 조사를 받으라고 했지만 나오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이제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데 계속해서 이렇게 조사를 거부하면서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는 전략인 것 같아요. 그 의도가 뭐라고 보십니까? 계속해서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 또 권한이 문제가 있다 등등을 주장해 왔었기 때문에 네. 그것의 연장선상이라고 봅니다. 공수처 수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런 자세가 아닌가 이렇게 파악됩니다. 근데 어제 이제 중앙지법이 이 체포 적부심마저 기각을 하면서 공수처가 이제 수사 정당성을 좀 법원에서 확인을 다시 한번 받은 셈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뭐 권한 문제라든지 수사권 문제에 대해서 일단 법원이 당장 그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또는 그 적부심 단계에서는 인정한 것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그럼에도 지금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거고 이럴 경우에요. 추가 조사도 없는 상황에서 조서도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게 된다면 앞으로 혐의 입증에 대해서 좀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요? 결국 공수처에서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의 진술 외의 자료들을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동안 관련 공범이라든지 참고인에 대해서 많은 조사가 이루어져 왔고 또 많은 자료가 수집되어 있기 때문에 예. 거기에 근거해서 윤 대통령의 혐의를
소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준희 기자, 지금 공범들에 네. 대한 수사가 이미 상당 부분 진행이 돼서 기소 네. 단계까지 갔잖아요. 네. 이런 공범들의 진술서라든가 이런 게 좀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도 좀 소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죠. 지금 일단 재판에 넘겨진 사람이 총 10명입니다. 예. 이제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어제부로 이제 재판이 시작이 됐죠. 사실 모든 그 지금 10명의 공소장을 보면 물론 이제 일부는 공개가 됐고 일부는 아직 공개가 안 됐습니다만 네. 사실 이름을 가리고 이 공소장이 누구 거냐라고 하면 이거 윤석열 공소장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예. 윤 대통령보다 그 피고인들 그 공소장의 주인공이 이름이 더 적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란죄 특성상 그렇죠. 예. 그 우두머리에 가장 이제 중한 책임을 묻기 때문에 그런 거지만 이미 윤 대통령이 한마디도 진술하지 않아도 윤 대통령의 진술을 들은 사람,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지시를 들은 공범들이 이미 상당한 많은 그 증거를 지금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것을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일부 규명을 해서 공소장에 적은 거고요. 그렇다 보니까 윤 대통령이 지금 진술을 하지 않는 이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이런 탄탄한 어떤 증거가 확보된 상태에서 자칫 거짓 진술을 하게 되면 이것이 나중에 법원에 갔을 때 개전의 정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이게 뉘우침이 없다.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가 있다는 예, 부분도 예. 아마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절대 지금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공세를 취하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당신이 지시하지 않았냐, 당신이 계획하지 않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일단 증거도 없겠지만 지금 어떤 식으로 방어를 하든 지금 굉장히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이런 진술 거부를 택하는 방식으로 전략을 피는 것 같습니다. 네, 이준희 기자가 살짝 언급해줬지만 피의자가 이렇게 진술을 계속해서 거부하면요. 앞으로 재판에서 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일단은 진술을 계속 이제 거부하면서 일단 수사 단계에서 거부하는 이유들은 일단 수사기관이 어쨌든 진술을 끌어내기 위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수사기관의 수사 방향이라든지 증거의 대략적인 내용 이런 것들을 파악하려는 약간 유리한 어떤 위치에 서겠다라는 생각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앞으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또 법원에 또 재판이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뭐 제 법원에서는 아마 적극적으로 또 진술을 할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네. 어떤 구속 영장 심사 단계에서는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는 것이 결국에는 어쩌면 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파악될 그런 근거도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유리한 것만은 아닙니다. 예. 자, 이렇게 계속해서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공수처가 할 수 있는 것, 지금 상황에서 무엇일까 보면은 공수처가 강제로 이제 인치를 해서 강제로 불러서 조사를 하는 방안, 이건 안 됩니까? 이게 구속된 피의자를 구치소에서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건 그러니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은 예.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돼요. 네. 그런데 이제 인치라는 개념, 그러니까 강제로 어느 장소에 데려다 놓을 수 있는 이게 수사기관에서 할 수는 있거든요. 네. 그런데 구속된 피해자를 구치소에서 인치, 다시 말해서 수사기관의 조사실로 그 데려다 놓는 것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상태에서의 그 체포된 피해자를 그 강제 인치한 요 판례는 뭐 저희도 좀 찾아보고 있는데 예. 지금 확인되고 있는 건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공수처에서 고민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무엇보다 일단 입장을 밝혔잖아요. 이제 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진술을 안 하겠다. 나는 너희들 조사에 동의할 수 없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강제 인치를 한다고 한들 그 실익이 있겠느냐. 이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게 더 이상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그러니까 공수처에서 할 수 있는 거라기보다는 체포 단계에서 더 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판단을 한다면 예. 이제 다음 단계 결국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단계로 넘어가는 게 빠르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구속영장 심사는 출석을 할까요? 구속영장 심사는 사실은 당사자가 출석을 하지는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예. 이번 그 내란 그 공범 피해자들의 상황도 보면 예를 들어 뭐 김용현 전 장관이나 뭐 몇몇 그 피의자들은 뭐 여인영 전 사령관도 그렇고 뭐 구속영장 심사를 포기한 사례도 있었죠. 예. 뭐 조지호 그 경찰청장처럼 뭐 출석한 경우도 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본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뭐 진행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처럼 이렇게 진술을 거부하고 이런 상태로
구속영장 심사에서도 윤 대통령이 입을 닫고 출석하지 않을 것이냐. 예. 거기에 대해서는 조금 전망이 갈리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어떤 강제적인 그 어떤 법적 절차, 그러니까 체포된 상태에서는 뭐 진술을 하지 않든 뭐 하든 이것이 구속영장 심사에 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겠지만 뭐 직접적인 어떤 향후 나의 어떤 신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구속영장은 일단 발부됐다 하면 뭐 20일간의 뭐 그 조사를 받을 수도 네, 있을 뿐더러 네. 한 심급별로 한 혐의당 6개월간 예.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재판에 넘어갈 때 기소라고 하죠. 불구속 상태로 가는 것과 구속 상태로 가는 게 정말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러니까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 1, 2, 3심 통틀어서 그 혐의가 2개 적용된 것도 있어서 무려 2년 동안 구속 기간이 연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윤 대통령 그거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구속 심사에서는 어떻게든 출석해서 방어권을 행사하지 않을까 지금 그런 예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를 하게 되면 서부지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중앙지법으로 가야 되는 건지 관할 법원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 공수처 입장은 체포영장을 청구했던 곳에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도 맞다. 지금 이게 통상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아마도 서부지법에 예. 청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 왜냐하면 윤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 서부지법이 관할 법원이 아니야라는 주장을 계속하면서 중앙지법에 심지어 체포적부심을 청구했잖아요. 예. 그럼 반대로 공수처는 서부지법에 관할권이 있어라고 주장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중앙지법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뭔가 처음부터 이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공수처가 인지하고 있었던 거야? 예. 이런 괜히 의심을 살 수가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서부지법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서부지법으로 관측이 되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윤 대통령 측이 또 이에 대해서 구속 적부심을 만약에 발부가 된다면 구속 적부심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뭐 윤 대통령 측의 뭐 전략은 제가 보기에는 계속해서 어떤 문제를 제기하면서 어떤 수사의 위법 부당성을 밝히고 또 그것으로부터 여론을 환기하려는 목적이 있어 보이기 때문에 네. 그 단계마다 할 수 있는 그런 불복을 위한 절차는 다 취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이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윤 대통령은 묵비권을 행사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네요. 예, 뭐 그거는 뭐 정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겠습니다만은 일단은 지금 전반적으로는 법원에 가서 모든 거를 좀 제대로 다투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보이고 그 전 단계에서는 수사 절차의 문제를 예. 따지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면 네. 수사 절차에서 그렇게 뭐 진술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으로 보이질 않습니다. 전략을 바꿀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아니, 법원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다투겠지만 수사 단계에서는 뭐 그렇게 적극적으로 다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구속영장 청구가 만약에 오늘 이뤄지게 되면 영장실질심사가 열리게 되는데 변호사님이 윤 대통령이 직접 참석할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체포적부심에 이렇게 건강을 이유로 안 나오셨던 것으로 봤을 때 예.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윤 대통령이 직접 나와가지고 그렇게 밝힐 가능성보다는 역시 변호인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조심스럽게 관망합니다. 네. 지금 윤 대통령이 계속해서 서울구치소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러면 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계속 거기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아마 서울구치소의 다른 공간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구인 피의자 대기실이라고 해서 한 67평 정도 되는 공간에서 그러니까 이곳은 특정한 뭐 누구한테 배정된 공간이 아니라 네. 그야말로 대기실이거든요. 그런데 이거 뭐 모든 구치소마다 있습니다만 지금 서울구치소에는 이제 2개의 대기실이 있는데 뭐 어쨌든 지금 비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네. 어쨌든 그 윤 대통령 혼자 사용을 하면서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어쨌든 좀 잠을 자기도 하고요. 그런데 만약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다면 독방으로 옮겨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울 동부구치소에 있긴 했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서울구치소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3평 정도 되는 그런 독방에 옮겨져서 네. 구금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경호는 어떻게 되나요? 지금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는 그때도 정말 뭐 사상 초유라고 했지만, 그러니까 물론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러니까 전 대통령으로서는 예. 이제 서울구치소에서 그 구속이 됐고, 저 이명박 전 대통령 그 다음이긴 했지만 어쨌든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경호 문제가 굉장히
협의에 그 난항을 겪었다고 해요. 네. 그런데 지금은 더군다나 현직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경호 문제로 아직도 일부는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서울구치소의 경우도 경호관들이 지금 윤 대통령이 머물고 있는 대기실에 들어가 있는 거는 뭐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어제의 경우에는 그 수감자들이 있는 공간과 별도로 그러니까 그렇죠. 서울구치소는 외벽 큰 이제 정문이 있고요. 네. 그 안에 또 별도의 공간이 또 있는데 네. 이제 경호관들은 정문은 통과하되 그 수감자들이 모여 있는 공간과는 좀 분리되어 있는 그곳에서 어쨌든 간접 경호를 하고 있다. 예. 현재로서는 그런데 만약에 구속이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체포는 정말 일시적인 상황이지만 네. 이제 구속은 결국 기소를 전제로 하고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속 피해자는 구속 기소가 될 경우에는 최소 6개월, 그러니까 최소는 2개월이지만 어쨌든 연장돼서 한심별로 통상 6개월, 예. 뭐 길게는 뭐 1, 2년까지 머물 수 있기 때문에 계속 이런 상태로 경호관들이 서울구치소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 맞겠느냐. 예.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좀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구속 수사를 하게 되면은 뭐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진행이 돼야 될 텐데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진행이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게 지금 물론 체포 피의자와 이제 구속 피의자는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뭐 머그샷이라고 하죠. 뭐 이렇게 뭐 증명사진처럼 어떤 수감 그 번호를 들고 뭐 찍는다든가 뭐 아니면 뭐 여러 좀 검사를 한다든가 네. 이런 것들이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현 상태로는 그러니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지금 윤 대통령은 피의자이면서 현직 대통령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헌법상 내란 외환해제를 제외하고는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을 받아요. 그런데 내란죄를 지금 어쨌든 범한 걸로 지금 피의 사실이 적시가 돼 있잖아요. 예. 이렇다 보니까 피의자이면서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굉장히 아직도 풀리지 않은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부분은 현직 대통령으로서 최대한 예우를 좀 해달라 이런 거를 경호처에서 요구를 하고 있고 또 반대로 지금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지위 고하가 없잖아요. 그야말로 죄를 지은 걸로 의심이 돼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여기 안에서 뭔가 대우가 다르면 그 안에서도 누군가 형평성을 제기할 수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아마 교정기관에서도 많은 것을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변호사님 그럼 이럴 경우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해서 진행할 수도 있을까요? 뭐 수사견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추가로 또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근데 방금 제 기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전히 현직 대통령의 신분이고 또 여전히 그 대통령실에 대한 압수수색은 형사소송법상의 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뭐 그것이 구속됐다고 해서 또는 체포됐다고 해서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네. 어제 나온 소식 중에 하나가 윤 대통령 측이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 감금했다면서 공수처장과 국수본부장 등을 검찰에 고발을 했거든요. 검찰이 어떤 판단을 할 것으로 보시나요? 예, 뭐 제가 보도를 보기에는 뭐 내란죄로 고발했다는 보도도 예. 보았습니다만은 뭐 내란죄의 구성 요건에 대해서는 뭐 이미 국민들도 많은 이제 보도를 봐서 아시겠지만 뭐 국토를 첨절하고 국헌을 문란하는 등의 목적이 있어야 되고 예. 뭐 폭행협법으로 폭동을 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런 구성 요건에 해당할 것인지 좀 의문입니다. 뭐 예. 검찰도 또는 다른 수사기관도 마찬가지로 판단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어제 탄핵 심판 2차 변론이 있었는데 양측의 입장 어땠습니까? 네, 국회 측 탄핵소추 대리인단은 뭐 기존의 입장대로 어쨌든 포고령 1호를 비롯해서 이런 계엄의 전반적인 계획 단계, 뭐 실행 단계 이런 것들이 다 위헌적인 요소를 담고 있다. 예. 이런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요. 이제 사실 어제 그 인상적이었던, 그러니까 좀 화제가 됐던 거는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의 네네. 그 얘기였는데 사실 그동안 윤 대통령이 마지막 그 체포되면서 그 SNS에 올린 그 얘기도 그렇지만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예. 근데 어제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한 얘기가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릴 줄 알았다. 이런 말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러니까 민주당을 비롯해서 당시에 계엄을 해제했던 국회의원들이 이 계엄이 왜 이루어졌고 이런 거를 충분히 그 논의하고 해제를 한 거냐. 예.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 얘기를 한 거거든요. 국회가 계엄을 해제하는데 며칠 걸릴 줄 알았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은 안건 상정 등 이런 절차 때문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계엄을 해제하려고 해도
며칠 걸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런 얘기를 답변서에 적었어요. 예. 그럼 이 말인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내란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 뭐 금방 한마디로 경고성 계엄이라는 이런 말을 처음으로 이제 창조를 할 정도로 이런 얘기를 했다가 정작 자신을 변호하는 그 대리인단은 사실은 계엄 해제에 며칠 걸릴 줄 알았다. 이게 사실 실토를 한 것처럼 됐어요. 예. 이게 첫 번째로 좀 화제가 됐었고 두 번째로는 뭐 그동안 얘기는 했습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해서 이분들이 정말 진심으로 부정선거 의혹을 사실이라고 믿고 있구나. 예. 이런 부분을 여러 부분에서 확인할 수 있었는데 특히 사실 이건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다는 이런 우려가 나올 정도로 그렇죠. 이제 중국이라든지 뭐 북한이라든지 이 배후에 있을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그 윤 대통령 대리인단이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정말 부정선거라는 것이 뭐 정말 그 정말 증거가 있으니 예. 증인까지도 좀 신청을 해달라. 그리고 뭐 심지어는 선관위의 뭐 비밀번호가 뭐 1, 2, 3, 4, 5인데 뭐 그것이 뭐 중국과 연관이 있다. 이런 좀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가는 그런 주장들을 했습니다. 예. 자, 그럼 변호사님 마지막으로 짧게 이제 방금 들으신 것처럼 탄핵 심판 진행되고 있는데 앞으로 좀 어떻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을 하시나요? 뭐 헌재에서는 이제 집중적으로 심사를 하겠다고 뭐 말을 한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상당히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신속하게 그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예. 판단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분과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